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7월 1일입니다. 참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세상이 벅적지근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모든 방송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코드 맞추기 위해서 어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세계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드디어 한반도에는 평화의 물결이 다가왔다. 드디어 끝났어, 다 끝났어. 옛날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가 고르바초프 잠깐 서서 한 1분 정도 인사하고 난 다음에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죠. 끝났어, 다 끝났어. 제가 어제 중요한 정보 소식통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제 끝나고 김정은이 주석궁에 네. 야 현정월이 누구야 동생 뭐 여자애 김여정 김여정이 다 오라. 뭐 최선이 다 와라. 그래서 와인하고 또 치즈를 좋아한대. 스위스에서 그렇죠. 공부해가지고 딱 굴면서 발언한 거 그 정보 입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끝났어. 다 끝났어. 거기도 끝났어,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예. 김정은이가 어제 그 금수산 궁전에 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네.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네. 엎드려서 절하면서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 인민의 그 수백만 명 죽여가면서 그 거지 같은 핵무기 만들려고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 유업을 이어받느라고 2011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게 내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정말 하노이에 가서는 트럼프한테 쇠몽둥이로 맞고. 네. 시진핑한테는 말이야 거지 발사 같은 놈이라고 14년 동안 네. 되돌도 보지도 않았는데 네. 오늘 네. 드디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핵무기 개발했는지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네. 제가 죽어도 핵무기 손에서 안 놓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확실한 건 아니죠. 아니 뭐 100% 확실할 것 같아요. 그 짐작하는 거죠. 짐작이 아니고 뭐 어제 김정은은 네. 끝났다고 그랬어. 선언했다. 자 예. 이제 그리고 죽어도 네. 핵무기 내 손에서 안 놓는다. 저는 김영광 실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이 없었더라면 그 바쁜 트럼프가 3번씩이나 그따가 만나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어제 거기다가 일본까지 가서 그 바쁜 와중에 자기 들어가서 저 선거운동하기도 바쁜 사람이 저 판문점까지 와서 이른바 세계적인 리얼리티, 버라이티 쇼를 벌일 리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손에 핵무기가 없다면 시진핑 G2의 한 축인 시진핑이가 네. 14년 만에 국가조소로 가가지고서 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네. 그 아이가 뭐 깡다구 있게 잘 버텼고 네. 이제 엉아가 너 체제 안전, 네. 안보 위협, 경제 문제 내가 할게. 동북 삼성 합친 인구가 1억인데 네. 너네 2,500만 그 먹여 살리는 거 네가 인마 모르고 스위스 같은 나라 만들라는 거 아니잖아. 캄보디아나 저기 어디 뭐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 해서 너 인마 집권 3대 왕. 네. 저 김정은 내가 해줄게. 그런 얘기 했겠어요. 핵무기 없으면. 안 하죠. 근데 저는 더 우스운 게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보면 각종 종편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보면 난리예요. 평화 왔다. 평화가 왔다고 보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역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잡고 지금 이제 손을 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왔느냐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난 뭔 노동신문 보는 줄 알았어. 저는 어제 저는 조선 평양에 있는 평양 조선 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 이른바 노영민이다, 조국이다 등등 특히 조국 같은 경우는 아주 볼썽사납게 SNS 그 친구 페이스북에다 많이 잘 올리잖아요. 이제 평화 체제를 운운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마치 이제 하기야 우리 남북한 간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4.27 판문점 선언으로 사실 남북한 간에 특히 남한 쪽은 이미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평화 체제라 하면 1953년 7월에 중공군이라고 그랬죠. 중공, 미군, 유엔군, 북한 3자가 사인한 이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곧 평화협정이 맺어진 듯이 바람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 이루어진 거죠. 중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쌍중단, 양계병행 한다는 건데. 쌍중단. 북한 입장은 100% 대변한 거죠. 쌍중단이라 하면 그야말로 미국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것이고 쌍궤병행은 쌍궤병행이라는 것은 저기 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북한 핵무기 제거나 뭐 이런 것과 함께 그 뭐죠? 저 양궤병행이니까는 양궤병행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앞에는 이제 핵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이고 비핵화 과정과 평화 협상을 같이 해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평화 체제를 하면 미국의 국교 수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쌍중단은 이루어졌고 양궤병행에서 이제 평화 협정으로 가자고. 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는 뭐 이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북한 땅에서 우리는 없으니까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국 이 땅에 평화가 왔고 그걸 평화 협정으로 영구화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집권 세력들이 저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오자서가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내 누나를 빼가지고 성곽 위에 올려놓고 초나라 군사가 초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겠다 그랬는데 저는 문재인 조국의 그 두 가지 약속. 자, 아니 그거를 우리가 지켜보기 위한 거고 어제 또 이제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좀 와인 좋아하니까 와인 얘기 하지 마세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헤어지는 저 놈들한테 수하들한테 그랬다는 거는 야 이제 군화권 풀어놓고 푹 자라 오늘 밤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옛날에 팀스피트 훈련 얼지 뭐 프리덤 가디언 훈련 할 때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군사위성 피해가지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잖아요. 참수작전 한다고 뭐 참수부대 온다. 근데 한국은 참수부대는 벌써 없애버렸대. 없어졌어요. 근데 미국 참수부대가 올 일 있습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드디어 8년 동안 참호 속에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혹시 잃을까봐 전전긍긍 했던 것도 어제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거예요. 뭐냐니까 참 보면 우리가 먼 훗날 조금 전에 보면 아까 이제 오자서 얘기를 했는데 오자서가 보면 이제 죽기 전에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초나라 군대가 과연 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지 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래요.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집요하게 보면은 집요하게 대한민국 안보의 어떤 그 성곽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쭉 늘 해오던 옛날 팀스피릿 이름 바꿔서 이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작년으로 중단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리덤 가디언 훈련하고 옛날 원래 포커스 레인지 훈련하고 을지 훈련하고 합친 게 UFG예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실병이 움직이는 게 이제 독수리 훈련인데 포리글인데 그것도 보면은 대대급 훈련으로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흔한 얘기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온 거죠. 뭐. 그런데 아까 이제 비핵화 말씀하셨는데 이 조국이나 노영민 저는 뭐 좀 모르겠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세상 만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니까 좀 빼더라도 조국이나 노영민은 좀 낫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보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특히 남쪽에 미국의 전략자산과 핵우산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한반도뿐만이 아니지 괌이나 이런 데 있는 오키나와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거지. 그걸 제가 그래서 핵우산이라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완벽하게 한국이 빨가벗겨지고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갖고 핵무기 국가 대 핵무기 국가로서 군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바로 하시라고. 근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의 국방의 근간을 다 허물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이 모두 제거되는 것이 북한 비핵화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 거야.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나 서울대학 간다는 얘기,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는 맨날 술 처먹고 노는 놈이 나 서울대학 간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학 갈지 북한 비핵화 끝까지 추구할 줄 봐야 되는 것이고 조국 노영민이가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화 협상을 할지 레둑토와 키신저가 했던 파리 평화 협상의 재판을 해서 대한민국의 포트 피플을 생겨나게 할 건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뭐 힘도 없는 사람들이 뭐 입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잠깐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곧 대한민국 망한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애청자 여러분 마음 상하죠. 7월 초하루부터. 자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조선일보 정도 빼고 모든 언론이 지금 칭송하기 바쁘고 이렇게 바쁜데 자 우리가 몇 달만 지켜보십시오. 과연 북한이 2, 3주 후에 지금 협상 제대로 됩니까? 트럼프가 뭐 3, 4주 후에 실무 협상한다는데 되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어젯밤에 지금 그 금상중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죽어도 핵무기 안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다 이른바 부동산 브로커인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쉽게 보증서를 써준 거예요. 자, 내가 보증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은행이 2년 반 동안 아무 일 없고 잘 됐다. 아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 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재선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 재선되고 나면 그때부터 신경 쓸 일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보면 내 은행 트럼프 은행이 북한 김정은한테 이른바 지급 보증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흔한 얘기로 트럼프도 코가 물린 겁니다. 이번에는 코가 물린 게 아니고 발목도 다 족쇄 채인 거죠. 흔한 얘기로 제가 원래도 상스럽게 얘기할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코가 물린 거예요. 뭐 코가 잡힌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흔한 얘기로 음낭이 잡힌 상태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아마 김정은이 가장 이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일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까? 오산 공군기지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지고서 뭐 A-10 탱크 잡는 뭐 비행기 F-16 앞에서 연설한 게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북한은 우리 대통령님도 뭐 생소하시겠지만 2012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개정헌법에서 이렇게 핵 보유국을 명시를 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서문이죠. 개정헌법 서문이죠. 우리 조국을 불패의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이거 고친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87년 만들어도 아직 뭐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 개정 헌법의 핵 보유국이라는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뭐 무슨 저기 무슨 비건이 가가지고 폼페이오 가가지고서 뭐 지도자 종지 이거 뭐 핵무기 이제는 하노이에서 얘기한 거를 말도 못 꺼내는 거야. 야, 핵무기 다 싫어. 우리가 뭐 테네시 갖고 간다. 그리고 핵 리스트 다 내놓고 이걸 언제까지 불능화할 거라는 거를 약속하라는데 김정은이가 실무팀들이 만나가지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자꾸 열받아가지고 뭐 이러시고 그러십니까? 톱다운 무슨 실무자들이 뭐가 지도자들이 지도자들끼리 잘 돼간다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끔 회의나 한번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현철 류에 정세현 류에 문정인 류의 선수들이 그야말로 슬그머니 상대방 그저 체면 손상 안 되게 쌀 50만 톤씩 처벅 갖다 주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원래 태국 쌀을 갖다 주기로 했어요. 5만 톤을. 근데 거기서 더블 돈을 2배를 들여서 우리 막기발이 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국산 쌀 약 한 1,4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아니 조국의 뭐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 모택동의 전략 전술을 지난 8년 동안 구사하면서 참호전으로 버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모택동의 수제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1세기에는 김정은이를.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보면 김정은을 갖다가 그 보구엔지압의 수제자다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사실 마오의 수제자예요. 마오가 그 어렵던 시절에 보면 국민당군한테 쫓기고 또 일본군한테 쫓기면서 그 손자병법과 오자병법 등을 딱 16자로 압축해서 자기들 병사들에 가르쳤습니다. 적진아퇴. 적이 들어오면 우리는 퇴각한다. 공격이 들어오면 퇴각한다. 적주아요. 적이 이제 오다 지쳐서 조금 쉬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소란을 떤다. 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적피아타. 현재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적이 이제 필요해. 미국이 필요해. 이때는 우리가 우리가 상대방을 때린다. 그 다음에 이제 깨진 미국을 비롯해서 뭐 문재인 등이 적이 퇴각하면 우리가 가서 쫓아가서 목을 베어버린다. 마오의 16자 병법. 그러니까 진짜 공공스러웠잖아요. 아버지 의지갈지 할 때도 없어서 20대 애가 뭐 권력 기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의 권력을 강구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준 핵 미사일 개발 전략을 정말 돈도 없는 나라에서 추구해오고 하면서 드디어 그 궁지를 탈출한 거예요. 자력으로. 그래서 시진핑이도 이제 드디어 인정하고 야 갱가돌이
싸움닭. 뭐? 갱가두리 일본말로. 갱가두리 잘했어. 예. 그래 그런 새끼도 뒤도 쳐박아주고 놈이 있어야 내가 가오가 되는 거 잘했고. 네. 푸틴도 와가지고 야 인마 우리 혈맹 안 해. 인마 우리가 너희 만든 나라 나야 인마. 아 지금 문재인은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빨아대고 있으니 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마음 든든하. 할아버지 아버지가 왜 나보고 핵무기 개발하고 손에 꼭 쥐고 있으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어제 이제 절실히 깨달은 거지. 예, 이제 보면은 마무리하면서 제가 세상 간단한 이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자, 저희 황태순 TV에서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 쇼쇼쇼, 이른바 판문점 DMZ 쇼쇼쇼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재선 선거, 문재인은 문재인 나름대로 내년 총선에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김정은이가 메워줬습니다. 그럼 뭐가 날라오죠? 청구서가 나오고.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미국으로 또 우리로 어마어마한 청구서 날라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국민들 무릎을 치면서 이런 얘기가 했죠. 또 쏘갔구나.